여기부터 한번 가봅시다. 이런 거 질문 나올 때마다 기분이 상큼해요. 되게 좋아요. 왜냐면 애들이 꼼꼼하게 다 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숙제를 했다라는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숙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뭔가 이게 질문이 나올 것 같아라는 문제를 찍어서 질문하시면은 티가 안 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질문 받으면서 기분 좋았던 두 가지가, 하나는 이 유제에서 질문이 나왔다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었던 우리 나영 씨께서 여태까지 질문하지 않았던 파트 질문이 나왔다는 거 보면서 애들이 꼼꼼하게 책을 보고 있구나, 공부를 하고 있구나 걸 느껴서 다 질문하세요. 괜찮습니다. 다 풀어드릴게요. 풀다가 제 어깨가 아작이나도 풀어드릴 테니까 다 질문하세요.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이건 하지 마세요. 전체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럼 죽일 겁니다. 알겠죠?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야. 전체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거. 자, 두 점 A와 B 사이 거리가 5일 때 PA 제곱 마이너스 PB의 제곱이 라고 했어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은 A와 B 사이 거리가 얼마라고요? 예, 5래요. 두 번째 조건은 PA의 제곱 마이너스 PB의 제곱이 얼마라고요? 15인가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정석이 약간 좀 독특해서 그래요. 이게 낯선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얘들아, 선생님이 저번에도 수업하다 그 얘기 참 많이 했을 거야. 뭐냐면 기하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유클리드 기하학이 있고 하나는 해석 기하학이 있다.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은 도형 자체의 상황을 생각하는 거고, 해석 기하학은 그걸 하다 안 되면 좌표 평면이 옮겨 말아야 된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얘는 똑같아요. A와 B 사이 거리가 5다라는 거 어쩌라고 뭐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P가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지금. 오케이. 그리고 하나 인지될 거니까 수직선상이 아니라 좌표평면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 정도만 인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좌표평면상에다 배치를 할 건데, 너네 이런 행위는 좀 몇 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문제 풀면서. 좌표평면상에 배치할 때 A하고 B 사이에 내가 지켜줘야 될 조건은 거리가 5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아가들아, A하고 B를 어떻게 배치할래? 라고 했을 때 되게 막 이렇게 변태같이 A의 X좌표는 1억이고요. 뭐 B의 X좌표는 1억 5예요. 이런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어디에 배치하면 좀 더 편하겠어요? 라고 그러시면 A를 원점에다 갖다 배치하시고, B는 거리가 5가 되게끔 X좌표 위에다 갖다 배치하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가 되는데, 이렇게 배치하고 나니까 B점의 좌표가 뭐가 되겠어? 라고 하시면 5,0 이렇게 될 거고요. 당연히 A는 0,1, 0,0 이렇게 될 겁니다. 이때 P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는데, 이 P라고 하는 점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X, Y라고 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PA의 제곱 마이너스 PB의 제곱을 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까지 점과 점 사이 거리 하나 구하실 거고요. 두 번째 여기서부터까지 점과 점 사이 거리 하나 구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PA의 제곱 뭐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PA 제곱은요. 원래는 루트가 있을 건데 제곱하니까 루트 안 써도 되겠죠. 0,0과 x, y 사이 거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된다까지 콜. 두 번째 PB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요. PB의 제곱은 x, y와 5,0 사이 거리니까 x-5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사뿐하게 빼주시면 돼요. 뺐더니 여기서 얘 빼니까 x제곱 날라가고요. 원래는 마이너스 10인데 뺐으니까 플러스 10x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리고 원래는 플러스 25인데 마이너스 25로 바뀔 거고요. y제곱 사라져요. 그게 얼마여야 합니까? 라고 하시면 그게 15여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25 넘겨서 10으로 나누시니까 x는 얼마? 4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걸 기하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x좌표가 4인 점들은 다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자취의 방정식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셔서 16-3번 또 가봅시다. 16-3번은 보면서 내가 너희들이 좀 이렇게 씩 웃길 바랬는데 이거 나왔네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 학생들은 아직까지는 좀 낯선 거 봐두라고. 그죠? 낯설면 한 번 더 보세요. 괜찮습니다. 이것까지 느낌이 왔어요. 이게 지금 내분점 외분점 갖고 시비 털고 있다는 것. 내분점 외분점 공식의 결과다까지는 느껴졌습니까? 문제에서 조건이 이래. A보다는 B가 크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M과 N이 양수인데 M보다는 N이 더 크다. 이 조건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P부터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냐면 P는 M 플러스 N분의 분자가 M, A 더하기 N, B 이렇게 되어 있고요. Q는 M 플러스 N분의 저 두 개 바뀌었겠죠? MB 더하기 MB 똑같잖아요. MB인가요? 그러네요.
MB, 그 다음에 NA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들아, 방금 전에 선생님이 PQRS를 보면서 내분점, 외분점의 결과다라는 것까지 느껴졌니라고 물었었지? 그것까지 느껴졌습니까? 예, 그렇다면 내가 P라고 하는 점을 어떻게 찍어야 할까라고 고민하는 건데, 얘는 지금 내분이야, 외분이야? 그렇죠. 내분이라는 건 느껴졌죠? 근데 어떻게 내분이 되고 있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내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M과 N을 더했으니까 일단 내분이다. 여기도 더했으니까 내분이다라는 걸 느꼈는데, 방향이 어떻게 읽었었냐면 B에서부터 A 방향으로, 일단 점을 먼저 읽었죠. B에서부터 A 방향으로. 두 번째, 다시 역순으로 B를 읽었습니다. M 대 N으로 뭐 한다? 내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생각, A하고 B가 어디 있는데 하고 나는 A보다 B가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A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B는 뭐 이 정도에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그만인 거죠. 그 상태에서 B에서부터 A 방향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 몇 대 몇이야 라고 쓰면 M 대 N인데 M이 커 N이 커 N이 더 크다고요. 즉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몇 대 몇? M 대 N이요. 그러니까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가고 많이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까지 길이가 M 대 N 이렇게 나오게 되는 점, 그 점을 뭐라고 하자? P라고 합시다 라고 얘기하고는 식인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얘는 방향이 A에서부터 B 방향으로, 오케이? 몇 대 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M 대 N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죠. 그럼 이건 방향이 이쪽에서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오케이? 몇 대 몇이라고 얘기했어요? M 대 N. 그러니까 작은 거 가고 큰 거 가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역시 동일하게 가능한데 조금 가고 요만큼 N만큼 가시고, 그리고 N만큼 마저 가셔라 라고 하는 게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Q의 의미다 이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Q는 반드시 P보다 작게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습니까? 내분점에서 이 P하고 Q의 대소관계를 잡아냈다면 그 다음 외분점은 조금 더 쉬워요. 아, 쉽나? 예. 읽어낼 수 있으면 쉬워요. R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R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요. M-N분의, 그러니까 일단 분모가 빠져있는 상황이 뭔가 빼고 있으니까 외분이겠다는 생각이 드셨겠죠. 방향만 이제 제대로 읽어내시면 되는데 MB-NA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도 이거 기억하셔야 돼. 선생님, 외분은 위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어느 쪽에 점이 위치할 건지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M 대 N으로 외분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 위에 있다고 그랬어? 작은 거 연장선상에 있다고 그랬어. 오케이, 그럼 봐봐. 어느 방향입니까? 라고 하시면 A에서부터 B 방향으로 라고 했어요. 오케이? 몇 대 몇 외분입니까? 라고 하시면 M 대 N 외분입니다 라고 한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A에서부터 B 방향으로 몇 대 몇? M 대 N인데 M이 작아 N이 작아? M. 그러면 A, B 방향이니까 A 쪽 연장선 위에 있다 이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아시겠어요? 그림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내가 얘가 어딘지 생각해봤더니 R이라고 하는지 어딘지 생각해봤더니 여기에 위치하고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이고 M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고 N이 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A, B를 M 대 N 외분합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제 감이 좀 많이 오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마지막 반을 해봅시다. PQRS니까 S는 뭐예요? 라고 보시면 역시 외분의 결과입니다. M-N분의, 여기에 써져 있는 건 뭡니까? 그러시면 NB-NA인가요? 아이고, MA-MB인가요? 이렇게 써 있나요? 자, 방향이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B에서부터 A 방향으로, 몇 대 몇? M 대 N이죠. 근데 M이 작은 거니까 B의 연장선 위에 S가 있겠다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여기 어딘가에 S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부터 B까지가 M이 되고 여기서부터 A까지가 N이 되고 있는 상황 이렇게 겪는 겁니다. 너희가 쭉 써놓고 나서 보시면 얘들 대소관계는 R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Q고 그 다음에 P고 그 다음에 S 이렇게 결정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분점과 내분점의 공식을 읽어낼 수 있으면 위치 찾는 데 별로 어렵지가 않았을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 식이 안 보였으면 이거 뭔 말이야, 연립해서 죽어도 못 풀어 이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오케이? 연립해서 풀어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마 3박 4일 동안 계속 이 문제만 풀고 있을 겁니다. 되십니까?
자, 다음 몇 번으로 가시냐면 16-6번으로 갑시다. 16-6번 문제 같은 경우는 경험하지 않아놓고 혼자서 생각하기는 좀 많이 힘든데, 경험하고 나서 문제를 보시면 이런 문제 유형들이 고쟁이에도 꽤나 많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면서 되게 반가워할 법한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잘 연습해 두시고, 혹시라도 뭐 중간고사 때 나오면 당연히 맞추시고, 기말고사 때 나오시면 또 다른 문제집을 풀다가도 좀 맞추세요. 제가 너희들 문제 양을 조금 더 늘리려고요. 난이도를 높여서 올리지는 않을 거고요. 좀 더 기출이 많이 됐던, 빈출됐던 문제들 양을 좀 늘릴 겁니다. 그래서 숙제가 조금 더 많아질 건데, 표정 푸세요. 네. 웃으셔야죠. 숙제를 많이 준다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좀 많이 줄 건데, 그때마다 너희들이 이런 문제 유형을 보면서 이렇게 푼다는 걸 알고 푸셔야 조금 더 너희가 좀 이렇게 개이득 이러면서 느낄 수 있어요. 오케이? 어떤 조건이냐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쥐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아가들 여기 잠깐 집중. 뭐 100번도 얘기할 수 있어.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렇죠. 꼭지점에서 어디로? 변의 중심으로. 그렇죠. 변의 중점으로 선을 연결한다. 그러면 여기에 중점이 있고요. 걔를 꼭지점에서 연결하겠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변의 중점이 있고요. 걔를 꼭지점과 연결하겠다. 됐습니다. 뭐 원칙적으로 3개 다 거야 하긴 하지만 2개만 만나도 이미 만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가 무게중심이 약간 됐죠. 오케이. 두 번째, 무게중심이 나타나면 너희가 반드시 또 떠올려야 될 성질이 녹색 선과 주황색 선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다? 그렇죠. 2대1이다. 다들 알고 계시죠? 요거 써먹을 겁니다. 요거. 일단 너희가 무엇을 인지해야 되냐면 요걸 인지하셔야 되는데, 여기 길이가 2대1이라는 뜻은요, 주황색과 녹색을 동시에 말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주황색 선의 길이가 5라고 그랬으면 녹색 선의 길이는 얼마야? 10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될 개념이 뭐냐면, 선생님이 무게중심 하면서 항상 같이 연관시켜서 알고 계셔라 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얘랑 같이 쌍을 지어서 기억하고 계셔라. 무게중심은 변의 중점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얘랑 같이 되게 잘 나와. 그게 뭐였습니까? 중선 정리였죠. 기억나십니까? 파퍼스의 정리라고 했던 거. 그래서 너희가 무게중심 얘기가 나오면 머릿속에 중선 정리도 같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문제 조건부터 확인할게요. 그 무게중심을 G라고 했을 때 GA는 4, GB는 6이라고 했어. 자, 그럼 봐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하자. GA는 4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4고, GB는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6이고, GC는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일 텐데 그 길이 얼마라고 했어? 8. 여기까지 됐죠? 너희가 현재 이 상황, 이 조건까지에서 무엇을 읽어낼 수 있냐면, 애기들아 여기가 4니까 이 주황색 선의 길이 얼마가 돼? 그렇죠. 여긴 2예요. 여기가 6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3이고요. 여기가 8이니까 얘를 연장한 선, 이 녹색 선의 길이 얼마 됩니까? 4. 여기까지 다들 찾아내셨죠? 내셨을 거라 믿을게요. 못했었으면 오늘부터 찾으세요. 반대의 상황도 똑같이 나타나요. 여기가 2라고 줬으면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3이라고 했으면 여기가 6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너한테 뭐 물어봤냐면, BC의 길이 구하라고 했어.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요. 야, 무게중심하고 꼭지점 사이 거리 말해줘 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변의 길이 구하니까 당황했었지. 근데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하지만 중선 정리를 생각하면서 얘를 다시 보잖아. 그러면은 얘하고 이 안에 있는 길이들하고 연관성을 떠올릴 수가 있어.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시면 봐봐. 중선 정리 다시 확인해 볼게. 자, 변의 중점을 이렇게 서로 연결했을 때 내가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 그리고 요 길이 절반을 C, 그리고 요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한다면, 오케이? 중선 정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배의 C제곱 더하기 X제곱입니다가 중선 정리였다. 기억나니? 오케이? 그리고 오늘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또 증명해 드릴 건데, 이거 증명하는 과정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무슨 아이디어 써서 증명한다고 했어?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다들 또 뭔 소리야, 네가 언제 얘기했다고 라는 표정 짓고 있는데 영상 확인하러 가요. 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봐보세요. 이 중선 정리의 특징이 삼각형 안에 내부로 가고 있는 선과 삼각형 변들 사이의 관계예요.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내가 저거를 이용해서 쟤를 풀 건데,
BC의 길이를 한 방에 이용하기가 조금 민망한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BC의 길이를 한 방에 이용할 수도 있지만 얘가 BC고 얘가 BC고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 절반만큼 들어가잖아. 그래서 여기서 추가되는 아이디어가 지금부터인데 뭐냐면 이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합시다. A하고 마주 보니까요. 그럼 당연히 이거 얼마 되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 원래는 얘랑 마주보는 여기 있는 요 변 전체를 B라고 보는 게 정상적인데 우리 여기를 그냥 이 절반을 B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어? B. 마찬가지로 C와 마주보니까 여기서 절반을 각각 C, C 이렇게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이디어예요. 여기까지 됐죠? 이 상태에서 중선 정리를 겁나게 쓰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야? 그렇죠. 그럼 EC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얼마야? 그렇죠. EB의 제곱 은 중선 정리에 의해서 2배. 자, 가운데 있는 중선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6이죠. 오케이. 그래서 6의 제곱 더하기 그리고 요거 절반이니까 뭐의 제곱?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미지수 3개니까 식 3개 필요할 거라는 느낌 드시죠? 그래서 이번 삼각형 어떻게 보냐면 내가 지금 얘를 이렇게 봤잖아. 이번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중선 정리가 요거 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써지죠. 그러면 이번엔 뭐가 되냐면 2B의 제곱 더하기 2A의 제곱이 나올 것이고 2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의 길이가 필요하니까 8 더하기 4 얼마? 12의 제곱일 것이고 그리고 그거의 절반이니까 C 제곱 나온다까지 아시겠어요? 또 마찬가지 이쪽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오케이? 이렇게 보게 되면 2A의 제곱 더하기 2C의 제곱은 2배에 자 6하고 3 더하니까 9의 제곱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B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중선 정리 3번 썼겠네요. 되십니까? 연립 방정식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에 보면 연립 방정식에서 미지수가 3개인 연립 방정식 풀어가는 방법 중에 이 아이디어 배우셨죠? 변끼리 다 더해버린다. 그럼 아까도 재밌는 거 봐봐. 좌변이 4a제곱 4a제곱이니까 8a제곱이지 4b제곱 4b제곱이니까 8b제곱이고 4c제곱 4c제곱이니까 8c제곱이야. 그래서 8로 묶여. 오케이? 근데 우변도 보니까 2a제곱 2c제곱 2b제곱이 또 있지. 그래서 걔들 넘겨서 빼주시게 되면 남는 게 6으로 묶일 것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남는다까지 콜. 상수항은 여기서 36이고 여기서 144고 여기서 81 나오지. 오케이? 걔네들 더하시니까 170, 180이고 261 나온다 이해하셨어? 오케이? 261이 나오는데 앞에 2 곱하니까 400, 520인가요? 오케이? 고맙게도 6으로 나눠집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마지막 생각 하나만 하고 넘어갑시다.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뭐 구하려고 그러지? 나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뭐죠? 문제에서 요구한 게? BC의 길이잖아요. 뭐 구하라는 얘기예요? A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A 구하기 위해서 누가 없어져야 합니까? 현재 이 식에서 누가 사라져야 돼요? 그렇죠. BC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3가지 식 중에서 하나를 잡고 다시 재연립하는데 누구를 갖다가 연립하냐면 B하고 C를 갖고 얘기하고 있는 요 식을 갖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4C제곱 4B제곱은 A로 표현이 되겠죠. 갖다 집어넣으시면 누구만 남겠다? A만 남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2A 값을 계산하시게 되면 BC의 변의 길이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처음 보면 좀 많이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경험하고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중선 정리를 이렇게까지 쓰는 것은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꼭 연습을 해두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대승동 야 예. 아 여기서 요거 하면 안 되냐고? 그것도 돼요. 요것도 돼요. 지금 예림이가 얘기한 건 요거거든요. 요거 여기서 중선 정리 쓰면 안 돼요? 그럼 돼요. 나도 지금 순간 나도 봤네. 나도 지금 처음 봤어요. 당연히 되죠.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고 요 길이 이용해서 중선 써도 돼요. 근데 제가 이 아이디어를 설명해 준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나도 지금 순간 이거 다 좋네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이 지금 처음 들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을 가려놓은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줬잖아. 이 중에서 일부만 주면서 접근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미지수로 처리할 때가 더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저것도 돼요. 오케이. 자, 16-5번 더 가봅시다. 예, 16 왜 6번이 먼저였죠? 5번. 나 어저께 왜 수업 준비해서 6번을 보란 거지? 16-5번은요, 세 점의 좌표를 줬는데 원점 하나, 0,0. 두 번째, A라고 하는 점은 뭐라고 줬니? 1,1이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뭐 줬어요? 마이너스 루트 2,4 이렇게 말을 해줬네요. 세 점의 좌표를 주고 난 다음에 얘를 꼭지점을 하고 있는 삼각형 OAB에 대해서 변 OB 위의 점 C가 OA와 OC를 만족한다. B를 지나고 선분 AC와 평행한 직선이 직선 OA에 만난 점 P라고 할 때 점 P의 좌표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뭔 말인지 몰라서 그려볼게요, 그냥. 좌표 평면에서 내가 얘를 그려볼 건데 0,0이 여기 있다는 건 뭐 A는 1,1이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1이고 Y가 1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B는 마이너스 루트 2,4니까는 이거보다 조금 더 갖고 위로 조금 더 올라왔겠네요. 뭐 여기 정도의 B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마이너스 루트 2,4 이렇게. 그죠? 여기 찾는 것까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까지 찾는 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다음에 이제 말이 조금 복잡하니까 짜증이 나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OB 위에 변 O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OB 위에 점 C가 있는데 OA의 길이와 OC의 길이를 같게 한대. OA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OA거든. 그렇죠? 이 길이와 OC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원으로 회전시켰을 때 여기 어딘가에 C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지금 같은 상태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점 B를 지나면서 AC와 평행한 직선이라고 했어. AC는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직선이거든. 그리고 점 B를 지나면서 이 직선과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나겠죠. 오케이? 자, 그 직선이 OA와 직선 OA라고 했으니까 이건 선분 OA고 직선 OA는 얘 연장해서 간 거니까 이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걔와 만나는 점 P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점 P의 좌표를 구해달라라는 문제예요. 오케이.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기 가장 단순해요. 내가 지금 OA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맘만 먹으면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얼마일 거 알 수 있어? 루트 2죠. 루트 2. 그렇죠?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조건을 조합하게 되면 내가 얘를 미지수를 A, B라고 놓고 A, B와 0,0 사이 거리가 루트 2다 하나. 두 번째는 그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하나를 연립하면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더라도 이 점의 좌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점의 좌표를 찾게 되면 A라고 하는 점과 C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다 알게 되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고요. 이 직선의 기울기 구했다는 것은 PB를 지나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 구했다는 건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이 직선의 방식도 구할 수 있죠. 그럼 결국에 이 점은 교점일 테니까 연립하시면 돼요. 이게 제가 지금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해석기와 학적 해석이에요. 그냥 좌표 구한 다음에 직선의 방식 구하고 직선의 방식 연립하고 걔네들 연립한 교점의 좌표 구해내고. 근데 해석기학의 해석은 항상 단점이 뭐냐면 장점은 하나씩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 점의 좌표는 뭐고 여기는 어떻게 구하고 여기는 어떻게 한 다음에 그걸 연립하면 되겠네. 이건 생각의 흐름이 되게 단순하면서 편하죠. 근데 하기 싫은 게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풀면 풀릴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풀면 분명히 풀릴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 좀 너무 많이 걸리지 않냐? 이 한 문제 풀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무슨 생각을 본 거냐면 유클리드 기하 입장, 즉 도형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겁니다. 중학교 때 너희가 평행선이 나오면은 꼭 생각했던 게 있었어. 그게 뭡니까? 라고 하시면은 동의각, 억각 이딴 거였었죠. 그러면서 동의각, 억각이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뭘 찾기 시작했냐면 닮음, 합동 이런 걸 찾기 시작해요. 그럼 너희가 지금 이 도형을 보면서 뭐가 느껴져야 되냐면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 삼각형 OCA라고 하는 이 삼각형과 여기 보이시는 이 주황색 삼각형 OBP라고 하는 삼각형은 무슨 상태다? 그렇죠. 닮은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닮은 도형이 보이기 시작하면 너희가 고민해야 될 것도 되게 단순해요. 뭐냐면 닮은 빕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아까도 생각. O에서부터 C까지 거리 구하는 건 가능하지. 왜요? 얘는 루트 2라고요. 문제에서 얘랑 같다고 그랬잖아요. O에서부터 B까지 거리 구하는 것도 가능하죠. 왜요? 0,0과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4니까요. 얘 제곱하시니까 2고 얘 제곱하시니까 16이 거기다 루트만 씌우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내 눈에 기깔나게 보이는 게 뭐냐면 얘가 지금 18이니까 3루트 2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비가 1대 3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얘기의 뜻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몇 대 몇이다? 그렇죠. 그럼 얘는 1대 3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돼요? 그렇죠. 이건 2가 되겠죠. 자, 그럼 점 P는 OA를 읽으셔도 괜찮고 AO를 읽으셔도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OA로 읽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오케이? O에서부터 P까지 거리가 얼마고? 그렇죠. 3대 A에서부터 P까지는 그렇죠. 2로 뭐 한다? 외분한다.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O라고 하는 점은 좌표 알고 있고요. A라고 하는 점도 좌표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외분점 공식 이용해서 문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예진이 왜 너브레터 쓰고 있어? 서유야? 나영이? 열심히 했나 보네. 야, 저 정도면 뭐 집에 가서 오열하겠는데? 편지 보면서. 다 해야 될 얘기. 아, 잔소리야? 처음부터 끝까지? 감성적인 얘기 1도 없어요. 나영이 분노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할 게. 갑자기 나영이 다음 주에 5명 될 거야. 선생님, 예진쌤 잘라주세요. 이러면서. 자, 그 다음에 16-8번 갑시다. 얘도 조금 당황하셨죠? 16-8번도. 자, 점이 하나 있는데 정점이래 얘들아. 정점이 뭐야? 움직이지 않는 점이야. 그쵸? 네. 정점 A가 있는데요. 걔의 점의 좌표가 0, 스몰 a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포물선을 주셨는데 두 번째 포물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y는 4분의 1 x제곱 이렇게 생겼답니다. 오케이? 자, 포물선 위에 점 x, y라고 하는 점을 얘는 움직이는 점이죠 지금. 포물선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점이에요. 이 사이 거리를 L이라고 했을 때 L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별로 어렵진 않은데 애들이 좀 당황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그려볼게요. 좌표평면에 그리면서 생각해보자고요. 보시면 포물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면 꼭지점이 0,0가 아래로 블록하다까지 다 읽어내셨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점은 이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막 움직여요. 움직이는 건 분명한데 무슨 조건식을 만족시키고 움직이냐면 이 조건식을 만족시키면서 움직여요. 그래서 x 자리에 x, y 자리에 y 갖다 대입한 관계식을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함수와 똑같이 생겨서 그게 무슨 관계식인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기는 이 점을 만약에 a하고 b라고 표현하게 된다면 더 쉽게 이해될 거예요. b는 4분의 1 a 제곱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저기서 a 썼으니까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y는 뭐라고요? 4분의 1 x 제곱식을 만족시켜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0,a라고 하는 점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터인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저 a라고 하는 점에서부터 포물선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하자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를 l이라고 하자 이 얘기예요 지금. 일단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요건 확인할 수 있죠. L이라고 하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얘하고 얘 사이 거리 구하면 되는데 이 노란색 점은 우리가 움직이긴 해도 x, y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통해서 구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L은 뭐가 됩니까? 라고 보시게 되면 L은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 x, y와 0,a 사이 거리예요. 그래서 x 제곱 나오실 거고요. 두 번째 y-a의 제곱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x하고 y가 만약에 관계가 없는 문자였다면 그러면 아마 저는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얘 완전 제곱식, 얘 완전 제곱식, 이게 최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x가 0이고 y가 a일 때 최소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근데 너희가 지금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x하고 y 사이 관계가 있어 없어? x랑 y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관계식을 만족시켜야 한다니까요. 즉 x가 0이었을 때 y가 a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x가 0일 때 y는 0이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점을 지날 수가 없다고요. 따라서 x랑 y가 관계가 전혀 없는 두 문자였다면 저는 그냥 얘 따로 완전 제곱식을 묶은 다음에 각각 0일 때 최소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지금 현재 여기서 x, y는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의 문자로 통일시키는 거죠. 근데 어떤 삐꾸가 y 자리에 4분의 1 x제곱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x를 4차식으로 만들겠어요. 그렇지 않겠니? 그건 너무 좀 독하잖아요. 당연히 어떤 생각이 정상적이냐면 x제곱은 뭐다? 4y다라고 여기다 집어넣는 게 좀 더 정상적인 거죠. 그럼 차수를 올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따라서 l은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l은 루트 x 자리가 4y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나타나실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얘는 이제 미지수가 몇 개예요? 하나예요. y 하나만 미지수입니다. a는 상수예요 지금. 그럼 내가 얘를 뭐로 인지할 수 있게 되냐면 y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y에 관한 2차식이니까 이거 풀면 되겠네. 어차피 루트는 씌운다고 하더라도 그 값 자체를 뭐 뒤집거나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4에다 루트 씌우면 2로 줄어들 뿐이지 그게 뭐 마이너스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요. 따라서 얘가 언제 최소가 돼? 라고 보시면 가로 안, 루트 아래에 있는 요 새끼가 최소일 때라는 얘기가 되고 걔는 너희가 이미 느낌이 살짝 오시는 것처럼 전개해 보시면 y제곱 플러스 4y 있을 것이고 요거 전개하시니까 마이너스 2ay 있을 것이고 마지막 플러스 a제곱 이렇게 있는 식의 최소값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y에 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요. 최소값 언제 나올까요? 최소값이 언제 나오겠습니까? 쉽게 얘기하세요. 그 답으로 훅 얘기하기가 어렵죠. 아래로 블록하던 거 보이시죠? 아래로 블록한 이 놈이 최소값이 언제 나올까라고 보시면 당연히 꼭지점의 좌표에서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당연하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꼭지점이 어딘지 몰라요. 왜요? 1차식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만약 1차식이 얘만 있었으면 마이너스 2에서 꼭지점 생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얘도 y가 지금 포함되니까 1차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요. 자 그럼 아가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하면 돼. 루트 그래 꼭지점 좌표를 구해봐야겠네 라는 생각과 함께 y제곱 냅두시고 1차식을 묶었습니다. 오케이? 2로 묶었어요. 2로.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2 마이너스 ay 이렇게 나오실 거고 그 다음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찾았냐면 1차식 앞에 개수의 절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2만 살짝 지우시면 되겠죠. 맞지요? 오케이? 선생님 이게 꼭지점 좌표예요? 네 맞아요. 거기 부호반대 마이너스 2a분의 b. 오케이? 그럼 꼭지점의 좌표 얼마라고요? 꼭지점 x좌표. 여기서 y좌표를 읽어야 되는데 이게 헷갈리겠다.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계속 망설인 건데 안 헷갈리게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대칭축의 좌표. 꼭지점 x좌표 있는데 여기 지금 문자가 y가 사용되어 있으니까 애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대칭축의 좌표. 가 얼마예요? 라고 하시면 오케이? 이 대칭축의 좌표가 지금 얼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의 절반의 부호받으니까 a-2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누가? y가. 문제는 이 대칭축이 어딨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 대칭축이 어딨냐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왜 문제가 돼요, 선생님? 그냥 갖다 대입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a가 뭐보다 크대요? 0보다 크대요. 마지막 조건을 보시면 단 a는 0보다 크다는 조건 보이시죠? 근데 그 a가 0보다 크게 됨으로써 이 대칭축의 위치가 제한을 받기 시작해.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a가 0보다 큰 값이 됨으로써 이 대칭축이 어딘지 제한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잘 봐. 내가 지금부터 이걸 그림을 보여줄게. 내가 이 안에 있는 요 새끼 그리긴 그릴 건데
그놈 새끼가 아래로 블록한 건 분명히 보장이 돼 있고 아래로 블록한 그분의 대칭축이 0보다 큰 쪽에 있을지 0보다 작은 쪽에 있을지가 달라지는 거야. 여기까지 했어요. 오케이? 여기가 됩니까? 봐봐. 0보다 큰 쪽이 작은 쪽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대칭축이 여기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를 그려보시면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어요? 됩니까? 근데 봐봐. y하고 x는 어떤 점이냐면 x하고 y는 노란색 그래프 위의 점이야. 이 그래프 위의 점. 오케이? 그럼 자연스럽게 y는 높이는 뭐보다 크다는 게 확 보여.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확 보이시지? 이해하셨어? 그럼 아까들아 얘는 y에 관한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이건 y에 관한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축이 지금 y축인 거거든? 근데 이게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y가 뭐보다 클 때만 그려진다고? 여기만 그려지는 거야, 여기만. 이해하셨어? 그럼 최소값이 대칭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와? y 자리에 0 넣었을 때 나오게 돼. 이해하겠니? 그래서 그 제한 조건을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 갖고 있냐면 얘의 대칭축인 a-2가 뭐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야. 얘가 지금 대칭축이라고 했잖아. 여기가 지금 y는 a-2라고 했잖아. 이 대칭축이 0보다 작은 쪽에 위치하고 있을 때 그때 최소값을 언제 나와? y자리에 뭐 넣었을 때? 0 넣었을 때 나온다고. y자리에 0 넣어보니까 0 날라가니까 뭐만 남아? 루트 a 제곱만 남게 되는 게 최소값일 거고 걔는 아시다시피 절대값 a인데 절대값 a는 현재 a가 a-가 0보다 작다는 뜻은 a가 뭐보다 작다는 얘기야? 2보다 작다는 얘기고 문제 조건에서 a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0과 2 사이에서 a는 양수이기 때문에 이때 최소값은 뭐야? a야. 이해하셨어? 근데 만약에 두 번째 대칭축이 여기 있지 않고 0보다 작은 쪽에 있지 않고 대칭축이 아예 양수 쪽에 이렇게 있어. a-2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거냐면 이렇게 생기겠다 이해하셨어? 물론 이 그래프가 전체가 다 나오진 않아. 왜요? 라고 하시면 y가 0보다 클 때만 그려진다고 했으니까 역시 얘가 y축이거든 지금. 그럼 어디만 그려질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질 거야. 하지만 이 상황에서 최소값은 항상 always 어디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냐면 대칭축을 대입했을 때 결과가 최소값인 거야. 그래서 이번에 y자리에 뭐 갖다 집어넣자? y-2 갖다 집어넣자가 최소값이야. y-1을 갖다 집어넣으면 재밌는 게 얘 뭐 되니? 얘 뭐 돼? 루트 y자리에 a-2 집어넣으니까 a-2의 제곱 나오겠지. 그리고 여기 어떻게 되는지 봐봐. 2-a고 a-1을 곱했거든. 그럼 얘는 마이너스 a-2잖아. 마이너스 a-2니까 여기다가 a-2 한 번 더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배의 a-2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있어? a죠. 오케이? 얘네들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a-2의 제곱 이거 나오시겠지? 그거랑 a제곱에 더해보시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제곱 날아갈 것이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4a 돼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마이너스 4로 나오실 거다. 이해하셨어? 거기에 루트 취해진 거야. 4 묶어내시면 2 루트 a-1이 최소값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대칭축의 위치를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가 조금 어려워요, 문제. 오케이?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 이렇게 상황을 시작해야겠다라는 것이 고민스러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작했다 하더라도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서 최소값이 다른 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다 못 잡아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이 왜 나타납니까? 대칭축의 위치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 정확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16-9번도 가봅시다. 16-9번도 아마 경험이 없었으면 조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도 정석이 기본기 다지는데 참 좋은 책인 것 같아. 이거 왜 안 지워지냐? 다른 건 둘째 치고 애들한테 기본기 연습시키는데 정석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가볼게요. 16-9번은 무슨 얘기 갖고 짓거리고 있냐면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를 1대1로 내분한 점 D, 선분 BC를 2대3으로 외분한 점 E, AB를 M대1로 외분한 점을 F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읽으면서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복잡해 이거죠. 복잡하니까 뭐 하자? 그릴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그려봅시다. 삼각형 ABC가 있대요. 근데 여기서 BC를 몇 대 몇으로? 1대2로 뭐 한다? 내분한다 라는 점을 하나 정했어. 그 점의 이름을 뭐라고 하자? D 이렇게 얘기해. 두 번째는요, 선분 BC를 다시 뭐 하겠다? 2대3으로 뭐 하겠다? 외분하겠다 라고 했고요. 그 점을 뭐라고 하자? E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 더 있는데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M 대 1로 뭐 하겠다? 외분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다?